자, 영국의 수학자 조지 하디와 독일의 의사 빌헬름 바인베르크는 각각 독립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에 기초한 수학적 모델을 제시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멘델의 유전 법칙. 멘델의 유전 법칙이 뭐냐? 유전인자가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수학적인 확률로 설명하는 거죠. 하디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 실제 인구 집단에서도 성립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인구 집단에도 그게 들어가게 되냐. 그래서 집단 내의 두 대립 유전자 A와 A가 전체 유전자 풀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대립 유전자 빈도를 각각 P와 Q로 설정을 했대. 그 후 무작위 교배, 일단 여기서 설정한 게 1, 무작위 교배를 시키고 다음 세대 유전자형 빈도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게 3. 바인베르크는 인구 집단의 유전 형질 분포를 분석하여 두 대립 유전자가 무작위로 결합하면 세대를 거쳐도 비율인 유전자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걸 가설했다. 그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위해 유전 질환 발생 확률의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고 실제 통계와 비교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했는데, 이러한 수학적 모델과 집단 유전학적 분석이 결합된 결과가 바로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이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필기할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성립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여기 이 부분. 일단 멘델이 얘기한 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개체 단위에서 그걸 분석했다라는 거야. 개체 단위. 개체 단위에서 유전자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뭐 부모가 이거 큰 R이랑 작은 R 이렇게 하면은 어떤 확률을 갖는가,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거고, 하디랑 바인베르크는 이걸 이제 개체 단위로 했었던 거를 집단, 여기로 확장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그게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이다. 그래서 이게 약간 생명과학이랑 수학적인 모델링 뭐 요런 게 조금 같이 들어가 있는데, 자,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유지가 돼요. 근데 이제 모두 충족될 때 유지가 된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첫째,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한다. 왜냐하면 작은 집단에서는 우연한 요인에 의해 빈도가 무작위로 변동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 둘째, 무작위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아니라 특정 유전자형끼리 선호하는 교배가 일어난다면 그 유전자형 빈도의 구성이 평형 상태랑 달라져. 셋째, 새로운 돌연 변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돼. 만약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생겨난다면 기존의 유전자 빈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넷째, 그 이주가 없어야 돼. 외부 개체 이입이나 기존 개체의 이출과 같은 이주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야?
변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 완벽하게. 이입은 외부 집단의 유전자를 도입하고 이출은 집단 내부의 유전자를 소실시키기 때문에 양쪽 모두 집단 내 유전자 빈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자연 선택이 작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생존이나 번식에 더 유리하다면 점차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야.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또 필기를 할게. 이거 핑크색은 지울게요. 여기서 보면 이게 필기, 하디, 그 다음에 바인베르크. 얘네는 평형이 유지되는 이상적인 집단을 멘델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멘델 집단. 근데 이 멘델 집단에서 5가지 조건이 있었잖아. 근데 이 5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유전자 빈도가 변해요. 그럼 유전자 빈도가 변한다라는 거는 진화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역설적 접근이라고 하기도 해요. 아까 언급했던 대로 역설적 접근이 뭐냐? 이 조건들은 사실상 자연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그림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나비의 개체군에서 2개의 대립 유전자 A와 A가 각각 전체 유전자의 빈도 0.7, 0.3을 가질 때 0.7, 0.3을 가질 때 세대 간 유전자형 분포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그러니까 유지되는 거를 보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조건이나 이런 게 다 있으면 안 되겠지. 1세대에서 이 A 유전자 동형 접합 우성형 개체 490마리에는 2개씩 총 980개가 있고 2형 접합형 개체 420마리에는, 그러니까 동형은 똑같은 거고 2형은 다른 애들끼리 접합을 한 거겠죠? 420마리에는 1개씩 총 420개가 있어서 전체 A 유전자의 개수, A 유전자는 1400개이다. A 유전자, 그래서 이거는 980개랑 420개 더한 거겠죠. A 유전장은 AA형 개체에서 420개, 동형 접합 열성형 AA 개체 90마리에는 2개씩 총 180개가 있어서 A 유전자는 600개이다. 네, 420개 더하기 180개. 이 개체군은 총 토탈 1000마리이며 개체 하나당 2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 유전자의 개수는 2000개인데 따라서 A의 유전자 빈도는 전체의 이거 0.7, 이 스몰 a의 유전자 빈도는 이거 30% 0.3. 그러면 아까 0.7이랑 0.3을 유지를 하고 있죠? 0.7 여기랑 0.3 유지하고 있죠. 집단 내에서 모든 개체는 A 또는 A 중 하나를 가지므로 그렇겠죠. 합은 1이 돼야겠지. 0.3이랑 0.7 그거 합해서 그런 거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유전자형 빈도도 계산할 수 있는데 동형 접합 우성형 AA의 빈도는 A 유전자를 부모 양쪽으로부터 모두 받을 확률인 0.7 제곱 0.49. 얘는 한쪽에서 A, 다른 쪽에서 받을 확률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0.7, 0.3, 0.7, 0.3은 2, 0.42. 동형 접합 열성형은 값도 1이다. 이처럼 유지가 된다면 다음 세대에서도
역시 일정하게 유지되어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상태가 지속이 된다. 그냥 계속 지속된다. 그게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냐. 예를 들어 유전 질환의 경우 특정 유전자가 2개 모두 있을 때 질병이 나타나는 열성 유전병에 대해 해당 유전자를 하나만 지닌 보인자가 인구 중 얼마나 되는지 추정 가능하고, 이는 질병의 실제 환자 빈도와 함께 계산되어 해당 유전자가 집단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멸종 위기도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관계 판단할 때도 유전자가 우연히 남에게서 나타날 확률을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법칙 기반으로 계산해서 신뢰도를 높인다. 법의학 분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인구 집단이, 그치, 완벽하게 충족할 수가 없다니까. 아까 그 자연계에서는 말이 안 된다니까.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안정적이라면 이를 근거로 활용한다.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DNA 샘플이 용의자의 DNA에 일치할 때 이것을 확률적으로 계산하여 아닐 확률이 희박함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약간 얘가 얘예요 라기보다는 얘가 아닐 가능성이 낮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얘는 그냥 라이트하게 볼게요. 자, 멘델의 유전 법칙은 생물의 형질이 세대를 거쳐,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죠. 세대를 거쳐는 거고, 완두콩 뭐 교배 실험 뭐 이런 걸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규칙성을 발견했다는 거지. 이게 계속 유지가 되니까. 멘델의 핵심 발견 가운데 하나는 분리 법칙인데, 한 개체가 어떤 형질에 대해 2개의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두 인자가 분리되어 하나씩만 전달되는 거다. 그리고 독립의 법칙이 있다.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된다. 씨앗의 색과 모양이 서로 다른 유전 인자에 결정된 경우 한 형질의 유전 결과가 제한하지 않고 연결이 안 되니까, 독립되어 있으니까. 그쵸. 조지 하디, 멘델의 법칙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 단위에서도 기술될 수 있는가라는 모델을 했고, PQ 설정 무작위 교배에서 유전자 빈도 계산을 했어. 근데 저 조건이 조금 빡세다 그랬죠? 바인베르크, 집단의 안정성을 강조했고, 특정 조건이 만족된다면 아까 그 5가지 조건, 세대를 거듭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5가지, 이 5가지 조건이 있었다. 주요 활동 분야, 유전질환 빈도, 보존생물, 친자 확인, DNA 일치 확률 계산. 이렇게